이번 시간에는 보수 판정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용접 결함부 보수 용접 작업의 55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보수 판정 기준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작업 표준서에 의한 결함 판정 기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공, 슬래그 혼입, 언더컷 등에 대한 보수 용접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보수 판정 기준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용접부 결함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지식, 보수 용접의 기준 및 수행 여부에 관한 지식, 용접부 비파괴 및 파괴 검사에 관한 지식과 작업장 시설 관련 지식, 용접 재료 및 용접 공구 관련 지식, CO2 용접기 조작 방법, CO2 용접 부속 장치 조립 방법, 인터넷 활용 및 자료 검색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결함 판정 기준과 용접 결함, 보수 용접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수 판정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용접 마스터 임병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수 판정,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 거죠? 네, 이 보수 판정이란 용접 결함과 보수 용접의 기준을 파악한 뒤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능력입니다. 용접을 마친 후에 보수가 필요한지 결정을 하는 거네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네, 지금부터 용접 결함과 보수 용접 기준 확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험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용접은 금속 재료를 가열, 용융, 융합, 응고 및 냉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국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칫 시공을 잘못하면 각종 용접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필요로 하는 이음의 성능을 얻지 못할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불완전한 용접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완전한 용접 검사를 통하여 용접부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접부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검사는 용접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용접 검사를 크게 작업검사와 완성검사로 나눕니다. 작업검사와 완성검사요? 네, 이 작업검사란 양호한 용접을 하기 위하여 용접 전, 용접 중 및 용접 후에 용접사의 기량, 용접 재료, 용접 설비, 용접 시공 상황, 용접 후열 처리 등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완성검사란 용접 후에 제품이 요구대로 완성되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검사를 활용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주로 용접 구조물의 제작 과정의 검사, 즉 작업 검사 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용접부를 100% 완전하게 비파괴 검사를 하려면 많은 검사 비용이 수반되고 검사 방법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업 검사를 통해서 용접 결함에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완성 검사
제품의 신뢰성을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검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 그 작업 검사는 용접 전 작업 검사와 용접 중 작업 검사, 그리고 용접 후 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용접 전 작업 검사 방법으로는 먼저 이 용접 설비의 용접 기기, 용접 지그, 보호 기구, 부속 기구 및 고정구의 적합성을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착 금속의 성분과 성질, 모재와 결합한 이음부의 성질, 작업성 검사가 있고요. 셋째로는 모재 화학적 조성,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 열처리 상태 등을 검사를 합니다. 네 번째는 홈 가공 상태, 루트 간격 및 홈각도, 이음부의 청결 상태 등을 검사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용접 시공에 따른 용접 조건, 용접 와이어 선정 및 건조 상태, 예열 처리 상태 및 후열 처리 방법 등을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접사의 기량, 경험 등 확인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용접 중 작업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용접 중에 비드의 각 층마다 비드 형상, 융합 상태, 용입 부족, 슬래그 섞임, 비드, 파형, 크레이터 처리, 가우징은 밑면 따내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외관 검사 또는 침투, 자기, 와류, 방사선 투과 검사 등의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 조사를 합니다. 이 밖에 용접 전류, 전압, 용접 속도, 용착 순서, 용접 순서, 운봉법, 용접 자세 등과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 온도와 층간 온도 등의 사전에 지정된 조건과 일치하는가 조사하여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 발견되면 즉시 보수 용접을 하도록 합니다. 보수 용접을.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용접 후 작업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용접 후에 해야 할 작업 검사로는 후열 처리 방법 및 상태, 변형, 교정 등 용접 후에 부과된 작업에 관련한 검사가 있는데요. 적당한 유지 시간과 가열과 냉각 속도, 기타의 작업 조건이 지정된 조건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또한 균열, 변형, 치수 등이 요구한 대로 되었는가 유무를 검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검사의 의의와 검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결함 판정 기준과 보수 용접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결함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AWS 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입니다. 자, 결함, 균열은 판정 기준을 보시면 절대 불허하고요. 오버랩은 1.5mm 이하로 하고 언더컷은 0.3mm 이하로 합니다. 융합 불량은 결함부 제거 후에 재용접을 실시해야 되고요. 용입 부족은 결함부 추가 용접을 실시해야 됩니다. 슬래그 혼입은 절대 불허하고 결함 확인 후 보수 용접을 실시해야 하고요. 기공은 절대 불허하고요. 결함 확인 후 보수 용접을 실시해야 합니다. 크레이터는 결함부 제거 후 재용접을 해야 하고요. 스펙터는 그라인딩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비드 높이 불량은 3mm 이상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기공, 슬래그 혼입, 언더컷 등에 대한 보수 용접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결함 확인 및 보수 용접 여부를 확인하려면 앞서 소개드린 결함 판정 기준을 토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기공의 발생을 확인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그림은 용접부에 기공이 발생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기공이 발생된 용접부에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기공을 필름으로 나타낸 것으로 독립된 원 형상이며 비교적 판별이 쉽습니다. 필름상으로는 검은 점으로 나타내며 슬래그 혼입에 비해 둥글며 형상이 가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안 및 필름으로 판독된 기공을 확인한 뒤에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가공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언더컷의 발생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용접부에 언더컷이 발생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언더컷이 발생된 용접부에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언더컷을 필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용접부 가장자리 부분에 검고 불규칙한 선상으로 나타내는데요. 균열과는 달리 약간 굵은 선상을 표시하며 노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필름상으로는 용접 비드 가장자리에 약간 굵은 손톱 자국 같은 검은 선상으로 나타납니다. 육안 및 필름으로 판독된 언더컷을 확인한 뒤에는 보수 용접 및 적절한 용접 방법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오버랩의 발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용접부에 오버랩이 발생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오버랩이 발생된 용접부에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오버랩을 필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필름상으로는 오버랩 부분이 용접부에 비해서 약간 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육안 및 필름으로 판독된 오버랩을 확인한 뒤에는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슬래그 혼입의 발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용접부를 절단한 단면에 슬래그 혼입이 발생된 것으로 용접부 단면에 슬래그 혼입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슬래그 혼입이 발생된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슬래그의 혼입을 필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필름상으로는 이 대단히 복잡한 형상과 선상이며 기공과 비교하여 어딘가 터져 찢어진 형상으로 다소 연한 검은색을 띤 불규칙한 개재물로 표시됩니다. 육안 및 필름으로 판독된 슬래그 혼입을 확인한 뒤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용입 부족의 발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용접부를 절단한 단면에 용입 부족이 발생된 것으로 용접부 단면 및 이 외관 비드의 모양을 통해 용입 부족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용입 부족이 발생된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용입 부족을 필름으로 나타낸 것으로 필름상으로는 검고 진한 직선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쉽게 나타납니다. 육안 및 필름으로 판독된 용입 부족의 혼입을 확인한 뒤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융합 불량이 발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용접부에 융합 불량이 발생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융합 불량이 발생된 용접부에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융합 불량이 필름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통 결함폭이 약간 넓고 직선적이나 이 용접 중앙의 원형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안 및 필름으로 판독된 융합 불량을 확인한 뒤에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균열의 발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균열이 발생된 용접부에 현미경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균열을 확대하여 사진으로 나타낸 것으로 선단이 매우 예리하고 선산 혹은 노치상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 및 확대 사진으로 판독된 균열을 확인한 뒤에는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용접 결함 보수 용접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야기할 것은 어떤 거죠? 네, 보수 용접 절차 상에 나타난 용접 일반에 관한 특정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전에 용접 작업 전 준비 공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공정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용접 제작물 품질의 신뢰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네. 중요한 용접물은 자재 선정, 이음부의 형태, 용가제의 선택, 용접 방법, 용접 자세, 예열과 후열, 보호가스 및 정기적 특성과 세부 기술 사항 등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하여 제작 과정에서부터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공정을 철저히 인지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공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도면 검토, PQ 테스트, PQR 작성, WPS 작성, 최종 승인, 작업자에게 배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요 공정별 작성해야 될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알아볼 보수 용접 절차는 특정 용접의 시행에 필요한 용접 방법, 이음, 모재, 용접 자세, 예열과 후열, 용접용 가스, 용접 기기 등 이 용접 작업에 필요한 상세한 용접 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제작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용접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접에 적용될 사양서 WPS가 목표한 작업물에 적용되었을 때 제품이 목표로 한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지 사전에 검정을 하여 입증하기 위해 용접 절차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순서대로 다음은 PQR을 작성을 하는데요. PQR은 보수 용접 절차 인정서를 뜻합니다. 일정한 용접 방법과 변수에 따라 인정 시험제의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에 사용한 실제 용접 조건과 인정 시험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검증된 변수에서 용접 범위를 지정한 WPS의 적절성을 판단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용접 절차 인정 기록서 양식은 화면에 나오는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이음 형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용접 절차 사용서에는 이음은 맞대기, 필린 용접에 해당되는 이음은 모두 용접을 할 수가 있으나 실제 이음 형태 파악은 제작 도면을 참고하여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테이너는 용융 풀을 받쳐주거나 이면 비드의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냉각수가 순환되어 냉각되는 동합금이나 세라믹 재질을 이용하여 용융 풀과 서로 용착되지 않은 것으로 N-A는 해당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백킹은 용융 풀을 지지한다는 측면은 비슷하나 루트면이 위치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용융 풀과 서로 용착을 하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N-A는 해당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보수 용접 절차서에 나타난 이음 표기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에 요구하는 용접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절차서를 보면 기호가 참 많이 나오죠. 이 기호를 파악하면 용접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접 방법의 기호에는 피보가크 용접은 M 또는 SMA로 표기를 하고요. 플럭스 코드 용접은 F 또는 FCAW, 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A 또는 SAW,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은 G 또는 GMAW,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T 또는 GTAW,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P 또는 PAW로 표기합니다. 또 이 두 가지 용접법을 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MA, SMAW 플러스 SAW, TM은 GTAW 플러스 SMAW, TF는 이제 GTAW 플러스 FCAW로 표기됩니다. 지금부터 보수 용접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용접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에 기입되는 용접 조건에는 모재, 용접 자세, 예열, 가스, 용가제, 전기 특성,
그리고 상세한 기술 사항 등이 기입됩니다. 보수 용접 절차상의 모재 표기 예를 화면을 통해 살펴볼까요? 보수 용접 절차서의 모재란 표기된 P-넘버 1, GR 넘버는 PQ 테스트 수를 줄이기 위하여 모재의 화학 성분, 용접성 및 기적 성질에 따라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A516-70은 사용되는 재료의 스펙을 표시한 것입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에 기입되는 용접 조건 중에서 먼저 용접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에 용접 자세를 특별히 기입하지 않으면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직 자세의 상진, 하진 방향이 제한됩니다. 수직 자세 진행 방향은 업, 다운, N-A로 명기를 하고 오비탈 자동 용접의 경우에는 두 방향이 모두 명기하며 대개의 경우 업 방향을 요구합니다. 실제 용접은 해당 용접사의 용접 방법별 자세에 관한 자격 보유 시 용접이 가능합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 상의 용접 자세 표기 예를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용접 절차상의 용접 조건 중에는 예열도 있는데요. 절차상에는 최저 예열 온도와 최대 패스 온도, 예열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최저 예열 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열은 용접 작업이 진행될 때 빠른 냉각 속도에 의해 모재, 용착 금속 및 열영양부의 경화 및 유해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 전 그리고 용접 도중 모재의 종류에 따라 용접물을 가열하는 것이며 요구되는 최저 예열 온도는 실제 용접에서 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최대 패스 온도, 층간 온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온도는 용접 시작 전에 용접부 전층이 직전 온도를 뜻하는 것이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용접 이별에 의해 상승하는 모재의 온도로서 모재 금속 조직 또는 기계적 성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강과 니켈합금강은 크레딩 용접을 포함하여 맥스가 176도씨이며 구리합금 등 이 비철 용접은 보통 맥스가 150도씨입니다. 마지막은 예열 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접 중은 물론 열 처리 전까지의 예열 온도의 계속 유지가 요구될 경우 또는 용접 완료 후 수소 방출을 위한 후열이 요구될 경우는 유지 온도 및 유지 시간을 표시합니다. 용접 절차 사양서의 예열에 관한 표기에 예를 화면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용접 절차서 상의 용접 조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스죠. 용접 가스는 이 불활성 가스와 활성 가스로 구분되며 이 가스의 순도는 99.99% 이상의 순도를 요구합니다. 이 목적에 따라 보호가스, 이면가스, 후행가스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용접 조건은 용과제와 전류 전압 및 속도입니다. 화면의 표기 예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용과제의 종류는 GMAW이며 용과제의 규격은 이 71T-1C 와이어의 굵기는 1.4mm, 극성은 직류 역극성, 전류는 180에서 400A, 전압은 24에서 34V, 용접 자세는 모든 자세로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용접 조건은 기법입니다. 비드 형태는 비드의 형태와 패스수는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12에서 20mm, 피닝은 하지 않으며 용접 층간의 청소는 그라인딩이나 와이어 브러쉬를 정리해 줍니다. 네, 오늘은 임명천 선생님과 함께 보수 용접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보수 용접의 과정으로 크게 용접을 위한 준비, 보수 용접, 용접 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작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용접의 매력을 하나 더 발견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뭔가요?
이 용접은 보수할 수 있다는 건데 요즘에는 뭐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용접은 작업 중에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용접은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한 것이 큰 매력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오늘 배운 것처럼 보수가 꼭 필요한지 판정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용접 보수 판정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균열은 절대 불허하며 오버랩은 1.5mm 이하, 언더컷은 0.3mm 이하, 융합 불량은 결함부 제거 후 재용접을 실시, 용입 부족은 결함부 추가 용접을 실시, 슬래그 혼입은 절대 불허하며 결함 확인 후 보수 용접을 실시합니다. 기공 역시 절대 불허하며 결함 확인 후 보수 용접을 실시합니다. 크레이터는 결함부 제거 후 재용접을 합니다. 스패터는 그라인딩으로 제거합니다. 비드 높이는 3mm 이상 초과하면 불량이고 비드 폭은 5mm 이상 초과하면 불량입니다. 보수 용접이란 마모된 기계 부품, 예를 들면 차축이 마모되었을 때 내마멸성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덧살 올림 용접으로 재생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용접부 결함의 발생 여부나 크기, 위치 등을 X선 사진이나 초음파 탐상 또는 기타의 방법을 써서 확인한 후 그라인더나 정, 아크에어 가우징 등으로 결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 용접하는 것입니다.